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윤은 잠깐 멈췄습니다. 복도 끝 묵직한 원목 현관문 앞에 서서 숨을 한번 고릅니다. 이곳은 강남구 도곡동 지상 35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의 28층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제부터 살아야 할 집이었습니다. 짐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삿짐 업체 직원들이 오전에 모두 정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전해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물건들이 저 안 어딘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남편 강도연은 그녀보다 한 발 앞서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정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 압도될 만한 자세였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얹고 서윤이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놓인 가구들, 커튼의 색깔, 조명의 높이까지 전부 그녀가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정미숙은 마치 오래된 그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까지 신경 쓴 인사였습니다. 정미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윤의 가방을 한번, 그 다음 얼굴을 한번 번갈아 보았습니다. 앉아요. 차 마시면서 얘기해요. 그것이 환대인지 관찰의 시작인지 서윤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차는 누군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잔은 도자기였고 받침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앉기 전에 등받이를 살짝 확인했습니다. 그 짧은 동작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미숙의 눈은 여전히 그녀 위에 있었습니다. 친정이 수원 쪽이라고 했지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질문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서윤은 그 부드러움 안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들어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답을 하면서도 말이 자꾸 짧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오빠의 학교, 예전에 살던 동네.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계산하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정미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며느리가 앞으로 집안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 식기는 어떤 걸 써야 품이 있어 보이는지. 말 하나하나가 조언처럼 들렸지만 서윤에게는 점수표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시어머니의 말에 조심스럽게 대답할 때도, 정미숙이 목소리를 살짝 높일 때도 그는 찌개 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도연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니 처음엔 맞춰드리는 게 편할 거라고. 그 말이 지금 이 식탁 위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창밖으로 강남의 불빛이 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높고 환하고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병원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 2달째부터였습니다. 강도연의 제안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질 테니 원하면 예전에 다니던 곳에 계속 나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호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사과에 가까운 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근무는 오전 반일제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업무. 크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 단순함이 좋았습니다. 창구 앞에 서 있으면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한서윤이 아니라 담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나타난 것은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대기번호 17번. 이름을 부르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서윤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창구 앞에 서 있는 여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작은 귀골이,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확실하게 아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서유는 자신이 왜 멈칫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김아린이요. 여자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짧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유는 접수 화면을 확인하는 척하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 주 화요일. 하리는 매번 같은 시간대에 왔습니다. 아이의 정기 진료 일정이라고 했습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조여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밤 서유는 오래전 기억들을 더듬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2학년 2반, 창가에서 두 번째 자리, 점심시간마다 자리를 옮겨야 했던 일, 급식판을 들고 앉을 곳을 찾다가 결국 도서관으로 간 날들, 누군가 사물함에 쪽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넌 왜 이 반에 있어? 글씨체는 예쁘게 둥글둥글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오래전에 정리해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아린이라는 이름 석자가 그 뚜껑을 살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은 목요일 밤 11시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유는 처음엔 스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가득 채운 글자는 단 6자였습니다. 너 기억하지? 서유는 한참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차단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덮어야 할지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SNS 계정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에 거의 쓰지 않던 계정이었습니다. 팔로워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멈췄습니다. 며칠 전에 새로 추가된 계정 하나. 프로필 사진 없음. 이름은 영문 2글자였습니다. 서유는 그 계정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목요일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서유는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슴속 어딘가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댓글이었습니다. 동창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중학교 때 일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글쓴이는 익명이었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이름, 학년, 반 번호가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보면 누구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게시물을 핸드폰 화면으로 읽으면서 눈을 한번 크게 떴다가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모두가 본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흘 뒤 글은 여러 곳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서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댓글에 그녀의 SNS 계정 주소를 남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팔로워 숫자가 하루 만에 3배가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계정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오래된 게시물에 이모티콘을 달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눈 모양 하나씩. 서유는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미 캡처된 사진들은 다른 게시물에 첨부된 뒤였습니다. 강남 영병원 근무 중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사람이 의료 현장에 있어도 되는 건가요? 피해자분은 연락도 못 받으셨다고. 서유는 그 화면을 보다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먼저 눈치를 챈 것은 원무과 동료 박 주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한 선생님, 혹시 SNS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가 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서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짧게,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창구에 앉아 접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그녀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미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느렸습니다. 그 낮음이 도리어 날카로웠습니다.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이런 게 밖에서 먼저 들어오면 어떡하라고. 서윤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이 과장된 부분이 있어서. 과장,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잖아요. 소문이 나면 안 돼. 전화는 서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끊겼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얘기 좀 해요.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내일 하자. 그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윤은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전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서윤은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두고 마시지 않은 채였습니다. 중학교 때 서윤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모른 척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인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한참 후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춘 곳은 이름 한 줄이었습니다. 오래전 같은 반이었던 친구. 졸업 후로 연락이 뜸했지만 번호를 지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새벽 도심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서윤은 그 빛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먼저 무너지지 않겠다고.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한 쪽은 서윤이었습니다. 사흘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부엌에 앉아 꺼내들던 핸드폰이 결국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오래된 친구 이연주에게 안부를 물었고 며칠 후 이연주로부터 한 가지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아린이 지금 서윤과 같은 구에 살고 있다는 것. 아이의 진료 때문에 그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제야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윤은 할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한번 만났으면 합니다. 시간을 내줄 수 있으면요. 답은 다음 날 왔습니다. 장소와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골목 안쪽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서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를 골랐다가 생각을 바꿔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할인이 들어오는 것을 서윤은 문이 열리는 소리로 알았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코트를 벗지 않고 맞은편에 앉은 할인은 메뉴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서윤을 보았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얼굴은 달라졌지만 눈빛은 그때와 같았습니다. 서윤은 그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교실 창가에서 혼자 책을 읽던 아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서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그리고 들어야 할 말도 있는 것 같아서요. 할인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2학년 겨울 방과 후 창구 앞에서 있었던 일. 30분
안에서 불러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던 문. 그 뒤로 학교에 가기 싫어졌다는 것. 성적이 무너졌다는 것. 부모님이 이유를 물어도 말하지 못했다는 것.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번 크게 무너졌어요. 부모님이 그때 많이 힘드셨어요. 엄마는 지금도 그때 얘기를 잘 못해요. 서유는 듣고 있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날 거기 있지 않았다. 나는 직접 하지 않았다. 그때 나도 어렸다. 그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멈췄습니다. 할인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울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살아 있었습니다. 난 아직 거기서 못 나왔어요. 그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서유는 잠시 눈을 내렸습니다. 오래된 창고 문이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서유는 복도에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서유는 변명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오랫동안 그 시절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잊은 것이 아니라 덮어두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먼저 해야 할 말인 것 같아서요.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창밖을 잠깐 보다가 다시 탁자 위로 내렸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안에 무언가 풀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은 마주 앉아야 할 것 같았어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카페를 나오면서 서유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무엇을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여전히 돌고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도연은 여전히 서재문을 닫아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서유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과 마주서는 일,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 동안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유는 코트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전과는 다른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도연이 먼저 꺼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 하신다. 나도 생각이 필요하다. 지금은 함께 있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서유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연이 처음부터 중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전화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요. 서유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명확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가볍게 했습니다. 인터뷰 제안이 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작은 온라인 매체였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이후의 삶에 대해 다루는 기획 기사였습니다. 서유는 요청을 받고 사흘을 생각했습니다. 거절이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쉬운 선택이 자신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응했습니다. 인터뷰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나서 먼저 말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 멈출 수 있다고. 서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발췌. 그날 창고 앞에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도 가담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용서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기사는 다음날 오전에 올라왔습니다. 반응은 빠르게 갈렸습니다. 비난이 먼저였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보여주기식이다, 피해자는 어쩌라는 거냐.
그 말들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화면을 닫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짧고 조용한 말들. 이런 말하는 사람 처음 봤다.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았네. 서유는 그 말들에 기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위로를 받으러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리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불 꺼진 거실에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감정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저 사람이 어디선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겪은 것의 무게가 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그런데 막상 그 말들이 활자가 되어 나타나고 나니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해소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복수는 끝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아직 거기서 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오피스텔 계약을 마치고 짐을 옮겼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머그잔 하나. 강남 아파트에서 가져온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새 집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낮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빛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원장은 잡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이현주가 문자로 물었습니다. 서유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잘은 모르겠고요. 지내고 있어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아직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유는 그것을 잠깐 맞고 나서 창을 닫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했습니다.